유료시사 2023년 6월 18일 제 1432호 73년 그들은 버려졌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 현재 한국은 전쟁의 참사를 찾아볼 수 없다. 박물관 정도 가야 확인할 수 있을까? 참사가 현실에서 사라지듯 같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6.25 전쟁 참전 소녀원 소녀병이다. 이제 이들은 백발성성한 노인이 됐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지만 소년 소녀병은 6.25 참전병으로 인정받기가 힘들다. 끌려간 소년 소녀병들은 지금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한국의 역사를 가르는 6.25 전쟁이 시작됐다. 6.25 전쟁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한국을 침공해 발발했다. 미국과 중국이 참전해 세계적 대규모 전쟁이 될 뻔했으나 1953년 7월 27일 오후 9시에 체결된 한국 휴전 협정에 따라 일단락됐다. 세계적 대규모 전쟁을 피했다 뿐이지 6.25 전쟁은 한국이 치른 전쟁 중 가장 피해가 큰 전쟁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 전사자 13만 8천 명과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명, 피난민 650만 명으로 베트남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 6.25 전쟁은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처참한 전쟁이다. 끌려간 강제징용, 전쟁으로 발생한 이재민이 1,000만여 명이 넘었다. 이는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가족을 잃거나 헤어진 사람들도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재산 피해는 추산이 어려울 정도다. 북한군에 밀려 마지막 교두보로 삼았던 부산을 제의한 전국토가 초토화됐다. 한국 제조업 42%가 파기됐고 군사작전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교량, 항만, 학교 등은 물론 개인 사업도 대부분 파기됐다. 6.25 전쟁으로 집을 잃거나 고향을 떠난 피난민은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포장지와 통조림, 깡통 등을 모아 엮어서 판잣집을 이어 살았다. 당시 대부분 국민은 우방국이 원조한 고식량과 나무 껍질, 풀뿌리로 연명했다.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서 끓인 꿀꿀이죽이 피난민이 주 영양 공급원이었다. 어린아이들은 초콜릿을 얻기 위해 미군 병사의 꽁무니를 따라다녔고 시장이나 거리에서는 담배를 팔거나 구걸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피해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는 6.25 전쟁 소년 소녀병이다. 소년 소녀병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군인이나 이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뜻한다. 이런 이유로 학생 때 자진해서 군에 입대한 학도 위흥병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도 위흥병은 학생 신분으로 자진해 지원한 비정규군으로 그 업적과 존재를 인정받았지만 소년 소녀병은 아니다. 소년 소녀병은 병역 의무를 지으면 절대 안 되는 17세 이하의 아동임에도 현역병으로 징집돼 군번을 부여받아 정규군으로 참전했다. 국방부 군적에 남아있는 인원만 무려 3만여 명에 달한다. 그 속에는 소녀군도 500여 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유엔은 미성년자를 군사적 목적으로 동원한 것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판단해 엄격히 금지한다. 중대한 인격 침해라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18세 미만을 소년, 소녀병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6.25 전쟁 때 소년, 소녀들은 어떻게 징집된 것일까? 15살에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2달 만에 징집된 생존 소년병 윤한수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씨는 학교에 온 군인들이 제군들, 장교나 일반 병사라도 지원해서 모두 가거라. 이 나라가 일이 의중하다. 이렇게 징집을 권유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우리는 병력 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안 됐으니까 그건 이제 설사 지원을 한다고 해도 안 받아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자고 나면 학생이 하나씩 없어졌다. 그때 방위군 경찰관들이 와서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쟁 탓에 평범한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군인이 된 것이다. 당시 윤 씨는 키 160cm가 안 됐다.
이때부터 책가방 대신 24kg 군장을 들어야 했다. 총 쏘는 법도 몰랐던 윤씨는 지옥 같은 전쟁터에 내던져줬다. 윤씨는 전쟁터에 다친 아이들을 들것에 담고 내려왔다. 생명이 붙어있는 놈들은 고함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몸 전체에 소름이 끼쳤다. 나도 곧 절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어린 소년병의 담력을 키운다고 해서 실험을 했다. 실험은 제네바 협정에 의해 포로를 잡으면 즉결 심판 같은 것을 못 시킨다. 그런데 즉결 심판을 시켰다. 그 즉결 심판 처형 사수를 소년병에게 시켰다. 나는 총 쏘는데 안 맞았다. 떨려서 잘 안 맞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자관 내가 그걸 했다. 너무 무서웠다. 이 기억은 평생에 잊지 못한다고 과거를 꺼냈다. 6.25 전쟁 당시 무려 1만 2,000명의 소년병이 가장 치열하고 위험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 최전선에 투입됐다. 이때 전체 소년병 3만 명 가운데 10%인 3,000명이 전사했다. 6.25 전쟁 소녀병이었던 김명자 씨는 이후 대한민국 최초 여군이 됐다. 김 씨는 한 방송 프로에 나와 6.25 전쟁 당시 소녀 첩보원으로 활동했다. 16살에 군대에 들어가 3년 7개월에 있다가 왔다.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와서 폭탄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난리가 났었다. 그때 여군을 모집했다. 우리 동네에서 여자만 20명이고 다른 동네에 합쳐서 40명 넘게 트럭을 타고 갔다. 죽을 각오로 간 거다. 가서 싸우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정말 죽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버려지다. 김씨는 특수부대 활동을 했다. 켈로 8240 부대였고 작전명이 레빗이었다. 당시에는 이제 뭔지 몰랐다. 중3이 켈로가 뭔지 어떻게 아냐. 아군에서 파악하지 못한 걸 보고 알리는 일이었다. 첩보 활동이다. 비밀을 알아봐야 한다. 각자 맡은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맡은 인물이 비밀이다. 나는 먼 곳으로 파견해 100리 걸어갔다. 산속이 엄청 힘들었다. 치마 저고리 입고 고무신 신고 다녔다. 참으로 이 73년이 지났지만은 끌려간 소녀병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고 유공자의 대우도 못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엔은 미성년자를 군사적 목적으로 동원한 것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판단해 엄격하게 금지했지만은 우리나라는 6.25 때 소년소녀들을 15살, 16살 중학교를 다니는 이런 소년들을 징집을 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군인들이 애우를 받지 못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군들이나 서유럽은 예비군들도 애우가 굉장히 좋은데 한국군만이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도 1900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방공방첩과 안보 그거로 또한 가장 못살은 대한민국이었지만은 70년도에 넘어서는 이북을 앞질렀습니다. 이북보다 더 못살았던 나라였지만은 새마을운동과 포항제철과 중공업과 경공업과 또한 한강 이적을 통해서 또한 새마을운동과 독일 강부 파견과 간호사들 파견과 세계 곳곳에 또 월남 파병과 그의 수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공방첩으로 굳게 섰습니다. 그렇지만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실이 주사파 민노총과 정규조와 또한 방송노조와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용하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역사를 돌이키고 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동부지역 이석기를 통해서 또한 이재명과 그의 도지사 되면서 대장동 사건과 그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나라 경제가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생생한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버리고 중국에 들어온 태양열 열기로 그걸 했지만은 지금은 새똥이 싸고 또한 홍수로 함몰되어 가고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생겼고 많은 과학자들이 떠나가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갔습니다. 세계 곳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던 우리나라 기술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출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갔습니다. 이 나라의 국가를 망친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 또한 이재명 이런 분들이 뻔뻔하게도 지금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으며 영창에 가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국권이 피 흘림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오늘날의 현실의 실정을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국민의힘이 200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식물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기하자 6.25 단 한순간도 역사적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죽을 각오로 생명을 내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UN 16개국과 60개 경제동으로 이 나라가 세계 군사 6대 강대국이 됐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우리의 형님들과 우리의 아버님들이 세웠던 이 나라를 공산화 만들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옛날에 6.25 전쟁을 치렀던 소년소녀병들을 기억하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이시고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를 구합시다. 감사합니다.